한 남성이 구내식당 한 켠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한때는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이었지만 지금은 서로 어색하기만 한데요. 문득 휴대전화를 확인하니까 아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0통이나 와 있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숨 쉴 틈이 없다는 이 남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한 여자를 잘못 만나 모든 걸 잃었다는 사방 가족분, 남성분의 제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제보자분은 40대 남성이고요. 얘기를 하신 것처럼 아내를 만난 게 가장 인생에서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한 1년 만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아주 예민한가 보다 하는 정도였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글자 그대로 폭군으로 돌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어 갑자기 아내가 난 핑크족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아예 안 낳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걸 사전에 약속한 게 아니었고 그런데 또 실수로 아이가 생겼대요. 근데 아이가 생겼으니까 또 괜찮다라고 해서 아이를 낳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굉장히 예민해져서 뭐 좀 신경이 거슬리면 아들이 보는데 남편한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이런 식으로 짜증을 냈다라고 하고요. 때문에요? 예, 아니죠. 그래서 애 때문일지 아니면 이제 남편을 사해서 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보자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근데 문제는 어린 아이가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감정이 격해지면 막 심지어 어떨 때는 남편분 옷장에서 꺼내가지고 가위로 그걸 다 잘라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부부가 애를 낳았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뭐 인생을 망쳤다고 그래요? 네, 이게 아내가 화를 참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제보자가 물을 마시고 컵을 안 씻고 출근을 하면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전화를 걸어서 따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보자가 뭐 회의 중이어서 못 받으면 부재중 전화가 100통씩 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사에까지 전화를 해서요. 남편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식이랑 출장도 모두 반대를 해서 제보자는 유난스러운 아내의 무능한 직원 이렇게까지 낙인이 찍혔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부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아내는 남편의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욕설을 퍼부어서 결국 친구들마저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정도 되면 그 장인 장모 또 뭐 이렇게 아무튼 이 시가 쪽, 처가 쪽 가족들이 좀 해야죠. 아, 똑같습니다. 뭐가요? 뭐 한 번 더 했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장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술을 좋아하면서 술을 마시면 좀 폭군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사위하고 술 먹다가 밥상을 엎은 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사실 일반적으로 없거든요. 또 어느 날은 또 술 먹다가 야, 2차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 정중하게 아이 그만 마시죠 라고 하니까 나중에 찾아와 가지고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뭐 사이 맞냐? XX 욕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 같은 XS한테 내 딸 괜히 줬다. 욕설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 가족 중에 처제도 있어요. 처제는 좀 낫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처제는 좀 더 합니다. 이 또 술 좋아하는데 술 취하면 또 욕설을 합니다. 바로 와가지고 XX 욕설을 할 정도로 그나마 굳이 따져보면 그나마 아내가 그래도 이 중에는 제일 낫대요. 이런데. 아니 교수님, 무슨 백년 손님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아니 무슨 장인이 사위한테 뭐 욕을 하고 처제가 형부한테 이게 뭐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좀 근본적으로 구조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면은 유전적으로 같은 뭐 충동 조절을 못한다던가 감정 조절을 못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으로 서로 뭐 부모님이 너무 뭐 약간 폭력적으로 양육을 하는데 그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뭐 이어 학습했다거나 이런 환경의 영향도 있어 보이죠. 뭐 상당히 하여튼 정상적인 그런 가족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참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무릎을 꿇고 이혼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은 뭐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 불륜을 저질렀나 보다. 이 남편이 그래서 심부름센터에다 몰래 사람을 써가지고요. 뒷조사를 막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남편의 유책 사유를 전혀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기를 좋다. 그러면은 이혼을 해줄 텐데 대신에 전 재산을 주고 가라.
라고 얘기를 몸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남편은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아빠랑 살고 싶니? 엄마랑 살고 싶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 어디 가도 잘 살 텐데 엄마는 불쌍해서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엄마랑 살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그러니까 15억짜리 집과 현금 재산 모두를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고 내 아들이라도 좀 건사하게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에 모든 걸 다 주고 혼자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아내는 이혼을 하고 나서도 제보자에게 연락해서 이 아파트에 돈이 묶여서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 이 아들이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당시 제보자는 이렇게 아내한테 재산을 모두 넘겼으니까 차마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서 원룸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내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돈을 안 줬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하거나 아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이게 투잡까지 뛰면서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여윳돈을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보자는 이렇게 무리한 투잡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점점 눈밖에 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겠죠. 합니다. 결국 압박 끝에 퇴사까지 했다고 하고요. 이 수입이 끊기자 전 아내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아들을 핑계 삼아서 제보자에게 손을 벌리는 대신에 이 새로운 남성과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전처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나서부터 갑자기 연락이 아예 끊겼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제보자의 아들조차도 학생이었는데 어린 학생인데 전학을 갔는지 아예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경찰에게 물어봐도 이혼을 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개인정보니까 알려줄 수 없다라는 대답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지인으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자기 재산을 전부 아내 명의로 돌려놨던 거잖아요. 이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산분할 같은 걸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라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인분이 알려준 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보자분은 혹시 지금 아예 결혼 2년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아예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제보자분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영수를 도장을 찍은 다음에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일단 전 재산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연락이 딱 끊어버리니까 2년 지난 다음에 이건 누가 봐도 계획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가끔 연락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뭐 연락처도 차단시켜버렸고요. 자, 그럼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혼 후 15억 받고 지금 연락이 두절된 아내, 아이만이라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박 변호사님. 자, 재산 분할이 이제 2년입니다.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마 실제로 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본인이 또 이혼 전후로 이렇게 증여를 직접 해버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법률행위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좀 도움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아이 부분은 면접교섭권 부분도 아마 이혼하면 정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 청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권 하고 싶다라고 청구를 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일단 뭐 재산이야, 양 변호사님. 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넘긴 거니까 그렇다 쳐도 아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면접 교섭권을 해놓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면 면접 교섭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아예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상태를 고려해서 양육자 변경 청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설령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소송을 통해서 그 아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연락은 닿을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아버님께서 지금 돈보다도 아이라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가 질문이잖아요. 저도 이 아이가 좀 걱정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께서 전혀 충동 조절이나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있고 외가 있는 뭐 할아버지, 뭐 이모 다 마찬가지 상황에 또 새로운 애인까지 만났다고 하는데 이 애인도 또 안전한 사람인지 안정된 환경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아빠가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으로는 편안한 아빠랑 살고 싶었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남자아이잖아요. 초등학교 아이가 아닌 이제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버텨야 돼. 내가 불쌍한 엄마를 버릴 수 없어. 이런 심리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아이를 꼭 찾아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A+님,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나세요. 지금 봐야 속만 쓰립니다. 서로 더 시간 지난 다음에 만나세요라고 하셨고요. 야나두님은 아이 찾다가 그 여자랑 다시 엮입니다. 제발 조금도 엮이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김영환님은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